앞에서는 이제 자연계열 학생을 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인문계열 쪽 학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학생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예, 서울 이외의 일반고 학생이고요. 마찬가지로 서울 이외의 일반고 학생입니다. G 학생이고 H 학생입니다. G 학생은 석차 등급이 3.2 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G 점수도 0.9대를 형성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H 학생은 석차 등급 3.1 후반대를 가지고 있던 학생이고요. G 점수도 0.9. 뭐 내신 성적이 거의 유사하죠. 3.1이나 3.2 정도의 내신 성적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 수상활동에서 보면 교과나 탐구 약 10개 정도가 있었고요. 이 학생은 H 학생은 수상이 좀 많죠. 교과나 탐구에서 약 20개 정도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율활동은 똑같이 학급 부반장을 역임했던 학생입니다. 참 독특하게도 동아리 활동에서도 모의위원을 개최하는 것은 유사하게 나타났던 학생입니다. 뭐 H 학생은 동아리 부장을 했지만 G 학생은 동아리 부원을 했던 거죠. 봉사활동에서도 교내와 교회 약 200여 시간을 이 친구는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H 학생도 교내와 교회를 합쳐서 약 200여 시간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뭐 진로에서는 변경된 건 없었어요. 진로 활동 위주의 진로 활동들이 다수가 있었던 거고요. H 학생도 변경된 거 없고 진로 활동 위주의 진로 활동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뭐 독서에서 보면요, 교과와 진로 20여 권 정도를 했고요. 이 학생은 독서가 좀 적죠. 교과와 진로 10여 권 정도를 했고, 뭐 학생부의 페이지 수도 정말 유사해요. 서로 간에 20페이지 정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G 학생과 H 학생입니다. 이 두 학생의 결과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G 학생은요, 사회계열, 둘 다 똑같은 사회계열입니다. 사회계열로 지원을 했고요. 교과 전형으로 해서 숭실대, 한양대 에리카를 지원을 했고, 학종 전형으로 숙면여대, 경희대, 동국대, 이화여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H 학생은 마찬가지로 사회계열이고요. 교과 전형은 아예 지원을 안 했습니다. 학종 전형으로 해서 경희대, 공국대, 숙면여대, 한양대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두 학생의 결과 너무나도 판이하죠. H 학생은 경희대, 공국대, 숙면여대, 한양대 모두 다 최종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G 학생은요, 학종 전형 다 불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서도 모두 불합격을 했습니다. H 학생은 처음 딱 만나서 상담을 했을 때에 저는 학종을 만류를 했었습니다. 학종을 만류하고 이 학종보다는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 최저 학력을 맞추는 그러한 조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것들을 강력하게 했지만 결국 학생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학종 전형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당연히 학종 전형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요소가 많죠.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능에 대한 처음에 모의고사 성적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던 2합 6이라고 하는 두 개 영역 합 6등급 정도의 충분히 가능한 이러한 성적 자체가 실제로 수능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학종 준비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소개서를 지도해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지만요,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기간 동안에 수능에 대한 학습은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H 학생 같은 경우는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처음에 이 학생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경희대였었고요. 뭐 다른 학교도 쓰려고 했던 부분에서요, 마지막 최종 하나를 제가 바꾸도록 했습니다. 다른 걸 하나를 빼고 한양대를 써라. 한양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뭐 수능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요, 수능에 대한 조건을 거는 것은 제한을 하지 않았고요. 요구를 하지 않았고 수능이 없는 전형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주로 봤던 겁니다. 충분히 수능만 나왔다 한다면 그 이상의 학교에서도 가능할 수 있었던 그런 학생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학생이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신 교과 성적과 관련된 겁니다. G 학생은 뭐
전체 교과, 파란색 선이죠. 전체 교과를 보시면은 3차때 중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약간 올라갔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그러나 3학년 1학기 때 3차때 중반 밑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다시 떨어졌죠. 나머지 이 학생이 인문계인 만큼 국영수 4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를 성적을 봐도 처음에 나왔던 성적보다는 더 하향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같은 일반고지만 H 학생은요, 뭐 파란색 선을 보시면 1학년 때 4점대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1학년 2학기 때 2점대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학년 1학기 때 살짝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1학년 1학기 때와 2학년 때는요, 내신 성적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죠? 바로 그것은 인문, 자연으로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교과 때문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통합 교과 시대긴 하지만요, 아직까지도 학교 일선 속에서는 뭐 과목에 따라서 학생 수의 적고 많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석차 등급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전체 학생이 듣는 1학년 때보다는요, 이렇게 학생들이 선택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2학년 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짐 정도가 너무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 학생의 교과 성적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살펴볼 수 있었던 중요한 점이었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도 된다. 내신 성적의 어떤 추이만 본다 해도 이렇게 뭐 나쁘지 않다. 떨어진 정도는 있지만 그 떨어짐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리고 추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 본인에 해당되는 국영수사 교과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과가 바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능하다, 해보자 라고 했던 거고요. 물론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은 많이 보진 않죠. 그런 부분들도 또한 작용을 했던 거고요. 한양대를 쓰게 했다는 거죠.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시면요, 세특에 관련된 겁니다. G 학생은요, 세특이 7페이지예요. 7페이지인데 그 7페이지의 내용이 과제 수행이나 토론, 발표 등이 있었고요. 뭐 자기주도 학습에서 본다면 포스터에 대한 홍보에 대한 포스터고요. 신문 스크랩을 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협업 활동에서 보면 멘토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모둠 활동,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뭐 창의적인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도식화하고 영상화하는 거, 뭐 UCC라든가 그러한 영상화하는 거, 또는 어떤 그래프로 보여준다든가 PPT로 해서 보여주는 그런 도식화에 대한 것들이 있고, 보고서가 일부가 있었습니다. 뭐 7페이지 정도의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H 학생은 세특이 10페이지예요. 굉장히 많죠. 세특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세특에 대한 내용에서도요, 수업 참여에서 보면 토론을 했던 거 상당히 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사 분석, 발표, 대학들이 좋아하는 거죠. 조사 분석하고 발표하는 거. 대학에서 학문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조사 분석, 발표하는 거, 이런 것은 기본이죠. 토론에 대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그러한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골고루 갖출 수 있는 조건들이 됐었고요. 물론 H학생도 토론과 발표라는 것이 있지만 이러한 조사 분석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사 분석을 토대로 해서 자기주도 학습으로서 다수의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독특하게 도시를 설계하는, 도시의 어떤 주제에 맞춰서 도시를 설계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었고, 독특하게 어플, 그 다음에 광고를 제작했던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협업 활동으로는 팀 활동을 주도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창의적으로는 진로 관련된 탐구와 보고서 등의 어떤 활동들이 다수에서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 10페이지에서 담겨져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아까 합격했던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이 학생이 선택한 것은 한양대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두 가지의 비교 사례를 인문과 자연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학교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기준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이 약간 다른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이 투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능에 대한 어떤 전략, 이런 것과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것이 서로 부합하는지, 아니면 서로 반대되는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가 수시에서 6개, 수시 6개를 학생부 종합으로 갈지, 논술로 갈지, 학생부 교과로 갈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런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논술의 사례를 가지고서 내 기준이 어떤지를 잠정적으로 스스로가 평가를 해서 어떤 수시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라고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겁니다. 첫 방송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수시에서 가장 기준은 뭐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수능에서 맞출 수 있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시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자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이거는 좀 다르죠. 학생부 종합전형과 실기실적, 특기자전형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은요, 아무리 늦어도 2학년 말 11월에서 12월 정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가장 좋은 팁은요,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게 되면요, 대학을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 대학의 자기소개서 양식이 있죠. 그 양식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써보게 되면요, 내가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뭐가 부족한지, 내가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분석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부족했던 부분들은 바로 3학년 1학기 때 보완을 하거나 보충해서 좀 더 내가 이 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2학년 때 아무리 늦어도 2학년 말에는 반드시 써보게 되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전략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겨울방학 때 시간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3학년 1학기 때 가서 준비한다? 늦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학교 수업도 해야 되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활동도 해야 되죠. 수능 공부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다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2학년 겨울방학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리 2학년 겨울방학 전에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고 2학년 겨울방학 때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서 3학년 1학기 때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런 수시에서의 전형 구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과 관련된 전형 구분에 따라서, 전형 요소에 따라서, 전형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다른 어떤 특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정시와 관련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고, 어떤 수시는요, 도전하는 자, 그리고 끝까지 힘을 내는 사람만이 좀 더 승리에, 합격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만 더 힘내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원 입시독에서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항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